따끈한 혹은 시원한 우리들의 맛있는 이야기. 노래하는 서가수, 글쓰는 하작가의 술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엄청 추워요. 개 추워요, 진짜. 개 추워요. 거의 체감온도 거의 영하 20도까지 맞아요, 그 정도까지 내려가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도 영하 5도인데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지금 스쿠터 타고 왔잖아요. 예. 다닐만 해요? 근데 어때요? 너무 추워서 제가 최근에는 오토바이를 못 타고 다녔거든요. 버스 타고 다니고. 근데 그래서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 진짜? 밤에 지금 따뜻하잖아요. 낮에 해도 있고 하니까. 밤에 되면 또 모르죠. 근데 요즘 딱 춥기 이 며칠에 계속 오픈 근무를 했어요. 6시 반 출근. 진짜 뒤지고 싶었어요, 정말. 아저씨처럼 웃다가 기침하는 거 뭐야? 저도 요즘에 스쿠터 잘 안 타고 대중교통 이용했는데. 아, 요가원 다닐 때나 뭐 이럴 때? 아니 요가원을 안 갔었고 일 때문에 바빠서 한 열흘 넘게 일을 했거든요. 열흘 정도? 열흘 동안 계속 대중교통을 탔어요. 그 역까지 걸어가서 이제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집 앞에 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쿠터 타면서 추운 걸 잘 몰랐는데 어제 오늘 요가를 갔거든요. 네. 잠깐 가거든요. 네. 5분 가나? 5분. 근데 너무 춥던데. 그 뭐 좀 이렇게 단단히 좀 하고 갔어요? 아니 또 뭐 5분 거리인데 또 그렇게 안 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정도 날씨면은 살이 좀 노출되잖아요. 그럼 바람이 바로 파고들면은 맞아. 그게 진짜 애려요. 맞아. 애려서 그런 공기가 통하지 않게 잘 베이는 것 같아 살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그 마스크를 기본으로 착용하고 그리고 막 눈이나 이런데 눈가나 이런데 바람이 들어오면은 진짜 눈물 콧물이 난다니까요. 그럼 뭐 아이템이 있어요? 아이템이요? 저는 진짜 칭칭 싸매고 일단 기본적으로 옷을 한 6겹은 입어요. 그니까 오늘 뭐 옷을 벗는데 계속 허물벗듯이 계속 벗는. 맞아. 심지어 이게 매번 허물벗듯이 벗으면 다시 입을 때도 귀찮으니까 이걸 한 번에 벗어요. 그러면 약간 출산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날씨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러니까요. 아픈 데는 없죠? 딱히 건조하진 않았던 것 같고 눈이 또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눈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는. 뭐 눈싸움 했어요? 아니요. 눈 즐긴 게 뭐예요? 아니요, 눈이 좋더라고요. 보는 게? 네. 근데 그러는 걸 느꼈어요. 이제 예전에는 야외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그게 되게 괴롭거든요.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일을 하는데 눈이 오거나 추우면은. 근데 이제는 실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왔다 갔다 대중교통 이용할 땐 상관없는데 어쨌든 안에서 밖에 눈 오는 걸 봐요. 그럼 밖에 이제 눈이 쌓이거나 이런 거 되게 예뻐요. 그래서 되게 그 감각이 다르다는. 안에서 일할 때? 안에서 따뜻한 데서 밖에 보는 거에서 다르구나. 맞아요. 이게 몸 쓰는 거랑 이런 게. 그래서 이번 겨울이 좀 나쁘지 않더라고요. 또 카페 느낌이 좋잖아요. 카페에서 맞아요. 창밖에 막 따뜻한 거 이렇게 먹으면서. 예전에 사무실은 또 되게 혹독했어가지고 너무 추웠거든요. 막 화장실 막 변기 앉기도 싫고 막 그 정도로 되게 춥고 그랬는데 이제 실내에서 일하는 따뜻한 일을 하게 돼가지고 눈을 즐겼다. 네, 눈을 즐겼고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됐겠지만 강아지랑 지금 잠깐 2주 동안 있었는데 강아지 덕분에 더 겨울을 좀 많이 즐겼던 것 같긴 해요. 산책을 하는데 눈이 쌓인 공원에서 즐겼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차차 하겠습니다. 하작간 또 일하고 요가 안 다니고. 요새 너무 바빠서 제가 사실 요 술안주도 오늘 별로 준비한 게 없어서 서가수 얘기를 잘 듣겠다 정도가 있고 일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 말했나? 저번 녹음 때? 저번에 뭔가 새로운 일을 현장 일을 목수 일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근데 갑자기 뭐 시작한 거 치고는 나름 뭐 잘 적응하면서 했는데 반장님이 제 아버지거든요. 반장님이 일을 굉장히 일찍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현장 일이 7시부터 4시까지 하거나 8시부터 5시까지 하거나 뭐 이 정도인데 저희는 7시부터 4시로 잡고 하시나 봐요. 근데 5시부터 가 계세요. 5시 반. 그때 도착을 해서 뭐 일을 한다. 그러면 나보고 6시까지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차도 없는데. 아니 아버지도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차 타고 오셔서 더 일찍. 차 끌고 오시니까.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분이라서 거기에 좀 맞추느라
뭐 고생을 했죠. 그래서 저도 차 타고 가면 한 6시 반에서 6시 40분? 와. 그 사이에 거기 도착하거든요. 네. 도착하면 바로 일을 해요, 그냥. 와. 일을 하다가 뭐 잠깐 하다 보면 밥때가 돼요. 네. 11시 반에 밥을 먹거든요. 아, 네. 그럼 한 15분 밥 드세요. 그리고 뭐 어쩌지 뭐 차 마시자 하면서 차 좀 마시자. 커피 또 이제 점심시간 길면 40분. 와. 그럼 다시 일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랑도 일을 같이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목공팀이 4명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넷이서 일을 하고 다른 공정이 있었죠. 전기, 뭐 타일 뭐 그런 공정이 있었는데 그런 팀들과 다르게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와. 타입이셔서 맞추느라 좀 고생했다. 근데 뭐 배운 게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네. 원래 현장에서 이렇게 뭐 인테리어나 이런 공사하시는 분들 좀 일찍 움직이시는 걸로는 저도 알고 있긴 했었는데 5시면은. 네, 반장님 좀 그러시더라고요. 이 겨울에. 그니까. 이게 동절기 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안 뜨는데. 그러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잠이 안 온대요. 일하실 생각이 설레시나? 부럽다. 내일 출근해야 해. 너무 내일 일하네? 근데 한 열흘 경험하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나올 때가 되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성취감이 확실히 눈에 바로바로 날마다 보이거든요. 하루 작업을 하면 바뀌고 하루 하면 바뀌고 그런 성취감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다. 몸은 안 힘들었어요? 어쨌든 밖에서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일인데. 엄청 힘들었고 한 2-3일간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적응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하려면 5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5시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들었는데 며칠 하고 나니까 눈이 그냥 떠져요. 와, 이제 그 아버지 같은 목수가 되시겠네요. 7시에 하는 5시에 오시는 네. 목수의 자질을 가지고 물려받으셨네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팀원을 너무 혹사시키는. 다른 팀원분들도 그러면은. 근데 한 분이 더 계신데 네. 그 아버지랑 스타일이 잘 맞으시는 분이에요. 똑같이 5시 반에 오시는. 잠 안 온다고. 와. 아무튼 그런 분이 계셨고 다른 한 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아무튼 뭐 잘 배웠다. 한 열흘 넘게 작업을 하면서 재밌었고 그리고 이번 달에도 한 현장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어제 현장 가서 뭐 이것저것 하고 아무튼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쉬는 날엔 글을 써야 되는데 네. 쉬느라 바쁘겠네. 근데 마음은 안 편하죠. 글 써야 되는데 근데 좀 쉬기도 해야 돼요. 너무 몰아붙이지 마요. 그래요? 스름스름해요. 날씨 탓도 좀 하고 요즘 날씨 탓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라고? 너무 추우니까 요가 가지 말아야지. 너무 추우니까 집에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휴무 날에 원래 일정이 3개였어요. 근데 하나는 제가 날짜를 잘못 착각을 했었고 하나는 요가였는데 그건 안 갔고 또 하나가 아마 녹음이었는데 그날 눈이 되게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취소하고 다 취소했어요 그날. 원래 잘 나가잖아요. 원래 잘 나가는데 추워서 춥기도 춥고 눈이 또 그날 진짜 많이 왔었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강아지랑 계속 있다 보니까 정말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는 조금 집에 좀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냈어요? 지금 갔는데 보내고도 한 며칠 동안은 계속 밖에 있었어요. 그러고 눈이 오니까 이제 한 이틀 동안은 집에 집과했고. 그럼 본격 네. 강아지 얘기를 좀 강아지 얘기 해주세요. 네, 제가 2025년에 네. 최대의 이벤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2025년 이벤트 벌써 끝났어요. 최대 이벤트 1월이 지금 2월인데 벌써 올해 이벤트 끝나는 느낌이긴 한데 저의 제일 친한 친구, 제가 18살 때 시민단체 인턴을 했을 때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네. 이제 언니예요. 나이는 저보다 이제 4살이 많은 언니인데 그때부터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그 언니를 되게 그냥 처음부터 반해서 좀 따라다녔어요. 뭐가 반해서? 너무 예쁜데 너무 말이 유머와 센스를 겸비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한데 너무 재미있고 막 에피소드도 대단하고 뭐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해 제가 17살 땐가에 그 류시아 선생님 책을 읽고 난 19살에 인도를 가야겠다 라는 결심이 서가지고 인도를 이제 19살 혼자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주변에 누구랑 좀 가보면 좋을까 물색을 좀 했거든요. 딱
딱 그 언니가 걸린 거죠. 이제 막 학기를 남겨놓은 대학생이었고 그 언니는 네. 저는 이제 19살이었고 각자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갔어요. 네. 바로 인도에. 그래서 그리고 그 언니랑은 이제 여행을 되게 같이 많이 다녔어요. 인도도 가고 남미도 갔다가 저는 이제 빨리 돌아오긴 했지만 남미도 가고 국내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고 그랬던 되게 진짜 친한 저에게 어떤 친구라는 어떤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메이트, 인생의 메이트 같은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올해 이제 1월에 결혼했는데 그 이제 신랑이 또 제 친구예요. 오작교 연결시켜줬나요? 네,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고 네네. 사람은 다 때가 있고 네. 인연이 있는 건가 봐요. 그쵸. 원래 이렇게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두 명이. 네. 저희 집에서도 어쨌든 언니가 잠깐 집에 산 적도 있었고 친구들이 워낙 많이 놀러 오니까 그냥 몇 번 만났던 사이인데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만나서 파바박 했던 건 거죠. 그것도 재밌겠는데? 알고 지낸 건 한 3,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미. 그 이후에 이제 파바박 해가지고 속전속결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돼서 어쨌든 저는 이제 결혼식 축사를 맡게 돼가지고 축사 준비를 하느라 작년 연말이랑 이제 올해 초까지 좀 마음이 좀 많이 들떠 있었어요, 저도. 축사하는 것 때문에? 축사랑 작년에 그 팟캐스트 편집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왜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뭔가 얘기를 하는 경험이 없었거든요. 결혼식을 하면 어쨌든 한 100명, 200명 정도의 사람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원래 축사를 하면 좀 재밌게 하고 싶잖아요. 재밌거나 감동적이거나. 근데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좌중을 웃기는 거는 스탠드업 코미디언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되게 스킬풀한 영역인 것 같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톤이나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이제 원고도 수정하고 이러면서 그냥 난 담백하게 가자. 이 신랑과 신부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들을 위한 마음을 잘 담백하게 전달해야겠다라는 이제 합리를 또 한 거죠. 내려놨어요, 욕심을. 내가 못해, 그거는. 웃기고 울리고 이거 못하겠어. 그래서 어쨌든 잘 축사를 하고 생각보다 너무 떨렸어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제 인생 최대로 떨렸어요. 제가 이거 원고를 핸드폰에다가 쓰고 이렇게 들고 했거든요. 네. 손이 진짜 떨리는 거예요. 인생이 처음이었어요. 그런 순간에.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떨렸는데 거기 있던 친구들은 하나도 티가 안 났다. 역시. 그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본인만 알지. 저는 목소리가 내가 되게 떨리는 것 같고 막 사람들도 알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 눈물도 막 가끔 좀 벅차오르고 곧 눈물이 날 것처럼 막 느꼈거든요, 저는. 듣는 사람들은 전혀 아무렇지 않았다 그래서 다행이었고, 그래서 그 커플의 그 신혼부부의 이제 강아지를 제가 결혼식 전날부터 신혼여행 갔다 와서까지 제가 돌보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2주 정도 됐었는데 가까운 친구의 이제 강아지여서 되게 많이 만나기도 하고 둘이 어디 여행 갈 때 저희 집에서 뭐 같이 지낸 적도 몇 번 있었어서 전 너무 그 강아지랑 친하거든요. 저의 절친한 강아지 친구인데 그래서 맡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같이 있는 거는. 근데 최대 기간이었던 거죠. 2주라는 시간이. 원래는 뭐 하루 이틀? 아니 뭐 한 일주일까지도 맡아보긴 했었는데 왜냐면 일주일이라고 하면은 사실 금방 가요. 일주일 금방 가고 목욕이나 이런 위생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좀 참으면은 그냥 이제 가니까. 근데 2주 정도면은 왠지 네. 이제 목욕을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양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이제 그 시기로 넘어가가지고 좀 길기도 했었고 2주가. 그래서 이제 결혼식 전날에 와서 맡기고 결혼식 때 이제 같이 데리고 가고 그 강아지도 그 입었어요? 웨딩드레스 입었어요? 입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귀엽겠다. 이제 신랑 신부 친구들은 뭐 강아지 안 만나본 친구들도 이제 카카오톡 뭐 프로필 같은데 강아지 사진을 봐서 이제 제가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 얘 프로필에서 보내더라고. 다들 막 이렇게 뭔가 아는 척 해주고. 유명. 나름 근데 그 강아지가 약간 인싸 만나면은 아싸가 되는 강아지여가지고 너무 지쳐하는 거예요.
원래는 되게 인싸거든요. 막 사람 엄청 좋아하고 무조건 새로운 사람 만나면 막 달려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사방에서 그러니까 지쳐. 눈이 풀려가지고 막 제발 이제 나한테 그만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결혼식 갔다 와서 집에 와서는 진짜 완전 뻗었어요 그 강아지가. 좀 그러고 한 2주 동안 일단 겨울이잖아요. 날이 좀 추워서 강아지는 맨날 산책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들어서. 맞아요. 혹시 강아지 키워본 적 있어요? 강아지나 뭐 아작가는? 저는 잠깐 뭐 임시보호 정도? 제가 남해에 있을 때 한 친구가 남해에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집에 오니까 강아지 한 마리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런 지역에 유기견들이 많대요. 맞아. 그 나쁜 인간들이 많아. 그런 데다 그냥 두고 집으로 돌아오고 아무튼 많다고 근데 하는데. 걔는 그냥 딱 봐도 좀 길 생활한 게 아니라 막 방금 막 놓고 간 애처럼 보였대요. 관리되던 애 같았었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그런 동물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던 친구라고 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데려와서 본인이 서울로 데려가고 싶은데 잠깐 뭐 맡아달라. 그래서 맡았는데 얘가 키우기 힘들더라고. 어떤 애였어요? 걔는? 어떤 느낌이냐고요? 뭐 제 느낌이니까. 네네. 지랄 맞더라고요. 아니 걔가 와 저희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 왜 어떻게 에너지가 넘쳤어요? 뭐 에너지가 넘치고 막 계속 돌아다녀요, 막? 계속 돌아다니고 짖고 그리고 그 뭐야 볼일을 여기저기 하고. 그렇구나. 약간 그러니까 낯선 데 온 거고 걔 입장에서는 뭐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한 3-4일 맡았나? 근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산책은 안 시켰어요? 시켰어요. 좋았던 기억 하나 얘기하려고 한 거였어요. 네네. 좋았던 기억이 얘를 산책 시켜주는 거였어. 제가 바닷가 앞에 살 때여서 그 바닷가 따라서 쭉 이렇게 산책을 시켜주고 그랬거든요. 저녁이랑 뭐 낮에. 그때 좋더라고요. 그때 걔도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집에 오면 또 난리 나고. 그러니까 그냥 생활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제 기억상에. 그 정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상에 강아지 키우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고 뭐 이 강아지의 그 맞는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고생을 하다가 서울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데리고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차에 실어서 차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휴게소 뭐 중간중간 들려가면서 데려왔는데 걔가 차에서도 짖어요? 뭐 많이 짖어요. 많이 짖고 그냥 힘들어 했었어. 걔가 힘들어 했겠지 사실. 걔가? 막 멀미하고 토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그럼 잘 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정서적으로 걔가 힘들었나 봐. 그래서 더 반응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그러고 데려가서 서울에서 그 친구한테 넘겨주고 그 친구가 좀 케어를 많이 했죠. 걔를 케어하기 위해서 원래 집에서 살았는데 부모님이랑 집을 따로 구했어요. 그래서 따로 구해서 그 집에서 걔랑 지내면서 뭐 이렇게 뭐 치료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뭐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 같은 거나 뭐 그런 데도 데려가서 했는데 뭐 약간 분리불안도 좀 있고 막 그런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데리고 와서 그 친구는 지금 캐나다가 있거든요. 네. 그 강아지도 캐나다 가서 살고 있어요. 완전 견생역전이네. 그러니까. 하필 또 딱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니까요. 잘 만났지. 누울 때 알아보고 누웠네. 대단한 강아지다. 그러니까 아무튼 잠깐 그렇게 맡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진짜 책임감이 강해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뭐 키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누가 이렇게 서가수 집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네. 귀여워해주고 네. 뭐 귀엽다. 착하더라고요 걔는. 괜찮고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강아지마다 성격도 다 다른 것 같고 그런 거 잘 알아야 뭘 대처가 가능한데 전 뭐 잘 몰라서. 저도 중학생 때 강아지가 저희 집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저랑 동생이 엄청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겠죠? 부모님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지네가 다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의 몫일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뭐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 뭐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뭐 이런 식의 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가정 분양 같은 거를 받아서 갔는데 약간 느낌이 가정 분양 아니지만 약간 파양견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정 분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샵이나 이런 데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뭐
뭐 누가 새끼를 낳으면 뭐 그렇게 하거나 내려오는, 아니면 내가 키우던 강아지 사정이 있어서 못 키울 것 같은데 혹시 데려갈 사람 있냐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걔는 애기 새끼는 아니었고 한 2-3살 정도 된 작은 하얀색 말티즈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 아빠랑 차를 타고 그 집에 가서 걔를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한 2주 정도 키웠었나? 근데 그때만 해도 강아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강아지랑 같이 사는 인구가 많지 않았고 매일 한 번씩 산책을 해야 된다는 그것도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그 강여구 아저씨가 산책이라는 그걸 되게 강조하고 이러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 그래서 애가 산책을 매일 필요한지 몰랐어서 집에만 있었던 거죠. 근데 걔가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애였어요. 점프를 너무 잘해서 큰 애도 아니었는데 식탁에 막 올라가 있고 점프해서 의자랑 의자 올라가서 이렇게 식탁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거 막 어지럽히고 뭐 그리고 이제 외출해서 들어오면은 신발 물고 뭐 신문지 다 뜯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데 너무 심심하고 하니까 집을 난리업석을 해놓던 거. 정말 딱 들어갔을 때 대단했어요. 온 집안을 정말 엉망진창 뭐 테이블에 있는 다 떨어뜨리고 뭐 불어다 놓고 막 뭐 볼일도 여기저기서 보고 하니까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저도 집에 딱 저는 없었어요. 어느 날. 네. 저도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지. 아니 키울 이미 때. 키울 때. 뭐 애가 확실히 같이 산책에 나갔다 오면 좀 덜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매일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너무 미안하죠. 그 강아지한테 잘 너무 많이 몰랐고. 그래서 어쨌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어딘가로 보내버렸고. 일주일 울었고. 일주일 동안 진짜 울었어요. 갑자기 없어졌어. 말도 없이 없어졌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되게 이별이 힘들구나. 정말 잠깐 지냈었는데도 한 2달, 3달 정도 있었다가 이게 확 허전해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 며칠 있었는데 그 난리법석을 피워서 그런가 사라지니까 뭔가 허전한 느낌. 맞아. 그 뒤로 저도 이제 강아지 너무 좋아하긴 했는데 고양이보다 좀 강아지가 무조건 좋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좋아하긴 했지만 키울 생각은 못했다. 왜냐면 에너지도 많이 들기도 하고 저는 엉덩이도 가벼워서 여기저기 막 놀러도 많이 다녀야 되는데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좀 한계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주변에는 이제 강아지 친구들이 많았죠. 예전에 같이 일하던 회사에서도 강아지랑 같이 출퇴근하는 동료들이 있어가지고 강아지랑 같이 출퇴근을 해요? 네. 개판이었어요. 개 반 사람 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같이 점심시간에 산책도 잠깐 같이 가고 강아지랑. 그래서 강아지 좋아해요. 항상 좋아했어요. 가까운 강아지들도 많고 그래서 그 강아지를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맡기고 할 때도 저는 너무 좋거든요. 강아지 오래 지낼 수 있으니까. 어땠어요? 그래서 딱 와서. 그래서 일단 추웠고 이제 일 갔다 오는 것만 해도 그 전에 돌봤을 때는 아마 제가 백수여서 집에 계속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일을 아예 뭐 풀잡은 아니어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두고 나갔다 오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진짜 산책을 많이 시켰거든요. 하루에 3번도 나갔어요. 하루에 2시간 산책하거나 아니면 2번은 웬만하면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고 3번도 몇 번 가보기도 하고 대단하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걔가 원래 실내에서도 배변을 실내에서도 배변을 해요. 근데 걔가 진짜 똑똑한 게 어디를 가도 화장실을 알아보고 화장실에서만 싸요. 천재 강아지. 진짜. 그 예전에 제주도에 한번 같이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패드나 이런 거 챙길 필요가 없어요. 화장실? 그냥 화장실로 알아서 너무 신기하다. 똥 그냥 주워가지고 변기에 넣거나 하면 되니까. 근데 원래 그래서 실내 배변도 하는 강아지인데 산책을 너무 많이 시켜서 집에서 쉬랑 똥을 안 싸는 거예요. 다 밖에서 하니까. 네, 그래서 맨날 봤거든요. 언제 치워야 되나? 근데 안 싸요. 나가자마자 바로 싸서 오히려 얘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실외 배변 강아지를 만드나? 괜히 이거 좀 참고 있나 봐 이런 생각도 들고. 실내에서 어차피 나갈 건데 좀만 참지. 그렇게 될까봐 너무 산책을 많이 시켰나 싶기도 하고. 그 눈이 와서 좋았던 거는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에 올라가면은 약간 진짜 숲 냄새 나는 작은 산의 일부분 같은 작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눈이 밤에 쫙 와가지고 진짜 새하얀 거예요. 그리고 막 내려서 발자국도 별로 없고 그 질퍽해지지 않은 정말 새하얀 눈이 그 공원 전체에 싹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날 산책을 앞에 좀 짧게 시키고 밤에 한 12시쯤에 나갔는데 이 밤에 이 조명 아래 하얀 눈이 깔린 공원이 또 너무 새롭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도 신이 났는데 제가 신이 더 나가지고 거기를 한 5바퀴를 돌았어요. 너무 신나고 그 새하얀 눈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그 눈에 강아지 발자국을 이렇게 찍고 지나가면 귀엽다. 너무 귀엽고 애가 막 얼굴에 막 눈 묻히고 막 손발에 막 털에 막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나가지고 거기서 한 20분만 산책하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1시간 동안 잔뜩 놀고 옷이 다 젖었어요. 강아지 옷이. 저는 그냥 사실 어렸을 때처럼 막 눈을 만져볼 생각도 안 하고 거기 뭐 앉아서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사처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후덕후덕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걸 뭐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저 보기만 해도 그런 소복한 눈을 밟아보는 게 얼마만이더라? 라는 싶을 정도로 뽀독뽀독한 그런 눈. 맞아요. 그 눈을 그 공원에서 진짜 많이 기분 좋았겠다.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 밤. 뭐 좀 찍었어요? 그냥 뭐 강아지만 찍었죠. 그래서 그 같은 공간인데도 강아지가 아니었으면 사실 그 계절에 굳이 거길 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산책을 안 가니까. 그 산책이라고 하는 건 제가 산책할 때는 날씨 좋을 때 그냥 밖에 있고 싶을 때 좀 밖에 더 있는 느낌.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많이 산책을 했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러니까 잘 밖에 안 다녔어요. 실내에만 많이 있고. 근데 강아지 덕분에 밖에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맨날 가던 데만 가면 좀 지겨우니까 저희 집 건너편에 또 공원이 있는데 거기 제가 가볼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10년을 살았거든요. 네. 근데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서 이것도 원래 이제 제가 가는 도서관 쪽으로 가서 도서관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도서관에서 좀만 더 올라가면 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산자락을 돌아서 저희 집까지 오는 길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를 이렇게 돌았어요. 그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한 30분만 갔다가 오려고 했는데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그 모험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 동네를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여길 처음 와봤다는 것도 이 강아지 덕분에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모험 같은 거더라고요. 그 산도 너무 좋았고 나중에 여름이든 뭐 주말이든 한번 가볼만 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한 10분 그 큰 길만 건너가면 바로 있어가지고 거기를 또 발견한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강아지랑 카페를 좀 가볼까 해서 근처에 약간 이제 네이버 지도에 카페 검색하고 애경 동반 그거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원래 걷던 방향이 아니라 그 카페들이 있는 곳들을 좀 가봤어요. 한번 들어가서 커피나 한잔 하고 올까 하고. 근데 가서 뭐 휴무인 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카페들을 그냥 가서 보기만 하고 왔거든요. 이런 들어가진 카페 않고?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다른 카페들도 궁금해가지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들어가야지. 했는데 애경 카페가 되게 많아서 여기 가보고 이런 데도 있구나 저기 가보고 다음에 또 얼마나 좋을까 또 가보고 또 그러다 산책 2시간 하고 거의 이거는 강아지 산책이 아니라 내 산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카페들을 이렇게 다 구경해보고 되게 목적지향적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 가야지 하고 딱 거기만 방문하고 돌아오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가보고 이런 데도 있네. 이런 데도 있었네. 이런 데도 있다니. 거의 내가 산책하고 그런 느낌이어서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동네를 좀 새롭게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재밌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이거 돈 받고 알바로 좀 해볼까? 계산책? 산책 알바 이런 거 있을걸요 아마?
그래요? 대신 해주는? 그러게. 그런 것도 있겠다. 그런 플랫폼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래플은 약간 뭐 이제, 뭐, 물론 이제 수수료나 이런 체계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가끔 그냥 동네에, 어차피 산책 한 번씩 할 거,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강아지 덕분에 좀 새롭게 동네를 많이, 본 기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한번 또 객기를 또 부렸어요. 객기를 많이 부렸네요, 제가 2주 동안. 네. 어쩐지 힘들다 했어. 어쩐지 너무 피곤하더라. 저희가 서울에 같이 하작가랑 친구랑 이렇게 해서 친구네 갔었죠. 친구네를 갔었거든요. 다 이제 설 당일인데도 서울에 가족들 안 만나고 원래는 떡국을 끓여 먹어야 그림이 좋은데 배달시켜 먹고 그때도 추웠어요. 쌀국수 먹고 춥고 눈도 오고 맞아요. 추웠어요. 맞아요. 때였는데 그때가 이제 구기동이었거든요. 구기동, 저는 이제 서남 쪽에 다리 건너서 밑에 와야 되는데, 갈 때는 어떻게 잘 택시를 잡고 갔어요. 택시를 잡고, 그 기사님 전화번호가 떠서 물어봤거든요. 혹시 저 케이지가 없는데 강아지 타도 되냐고. 근데 바로 된대요. 이제 신나게 강아지를 안고, 걔가 이제 내려놓진 않았어요. 제 발, 무릎 위에 잘 올라와 있어가지고. 가는 내내 이제 안고 도착을 해서 밥 먹고 다시 이제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한 2시쯤에 저희가 그 약속이 마무리가 돼서 날씨도 좋은데 어차피 산책도 시켜야 되고 새로운 동네에 또 가면 또 하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산책을 네. 그리고 그 구기동 옆에 평창동이 있는데 제가 평창동에서 이 강아지 엄마를 만났었거든요. 그 시민단체 활동했을 때 되게 좋아하는 동네예요, 거기가. 그래서 한번 뭐 힘들 때까지 한 1시간 정도만 걸어서 가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택시 타고 집에 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리가? 네, 길도 너무 좋고 거기 바로 홍제천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네. 구기동에서 쭉 내려와서 홍제천 따라서 쭉 갔어요. 길도 너무 잘 돼 있고 그 위쪽 구기동 쪽에 있는 홍제천은 좀 강폭도 조금 넓고 그 서대문구나 마포 쪽에 있는 홍제천은 위에 고가도로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다리 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오픈되어 있고 양쪽에도 약간 산세가 좀 있고 이래서 그 제가 알던 홍제천이 또 긴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넓고 되게 새들도 많았어요. 큰 새들. 두루미는 아니었을 것 같고 외가리 같은? 뭐 그런 큰 새들도 있고 청둥오리도 막 있고 지나가다 보니까 뭐 절 같은 것도 하나 있고 되게 작게 이제 그 돌벽에다가 이렇게 부처님 모양도 이렇게 해놓고 설날 당일에서 사람도 조금 있고 향 냄새도 좀 나고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냄새 맡고 막 이러면서 신이 나서 막 너무 신나게 날씨도 춥긴 추웠는데 낮에 해가 너무 좋았어요. 얘도 막 좋아하고 하니까 막 걷다 보니까 한 2시간을 걸었나? 그 홍제동쯤인가에 그 폭포가 있는 홍제폭포가 있어요. 그 카페도 있고 거기까지도 갔는데도 어쨌든 해가 좀 떠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한 4% 남은 거예요.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그 택시를 이제 잡았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그 2시간을 걷고 조금 해가 이제 누역누역 질 때쯤 되니까 막 추워지기 시작해. 핸드폰 그래서 택시가 안 잡혀서 몇 번을 트라이해서 잡혀서 전화를 했더니 강아지 안 된대. 큰일 났다. 이 상황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은 너무 춥고 힘드니까 더 걸을 힘도 없고 핸드폰도 충전도 해야 되고 해서 카페? 또 네이버로 이제 애견동반 카페 이렇게 들어가서 봤어. 카페를 갔어요. 네. 근처에 또 마침 있었어요. 다행히. 근데 강아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시간 또 그 추운 날에. 가자마자 애도 뻗고. 카페에서? 근데 거기도 강아지가 사진도 막 붙어 있고 되게 본인 그 사장님도 강아지 키우시는지 강아지한테 되게 프렌들리한 곳이어서 커피 시켰더니 바로 강아지 물그릇도 같이 가져다 주시고 그러니까 애가 그런 편안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들이눕더라고요. 너무 따뜻하고 보통은 제가 예전에 카페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약간 작은 소음에도 되게 짖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게.
근데 애가 이미 지치니까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애가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얼마나 추웠겠어요. 2시간 동안 밖에서 커피 한 잔 먹는데 너무 노곤하고 커피 너무 맛있고 강아지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감사하고 핸드폰 충전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 환대 이 설날에 운영하는 카페도 별로 없었는데 운영도 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꼭 다시 와야겠다. 그 디저트도 맛있어 보였는데 먹진 않았어요? 먹진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그 추운 날. 충전하고. 네, 재충전하고 이제 애인이 그때 다른 할머니 집 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투덜투덜 하니까 그래 내가 데릴러? 빨리 좀 가볼게. 그래서 그 친구가 있던 지역에서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었거든요. 또 걷기 시작합니다. 다시? 왜 카페에 있지 왜? 그러니까요. 뭐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네. 뭐 중간에서 만나자 적당히 이제 거리 계산해가지고 또 걸었어요. 그때 진짜 후회를 많이 했어요. 해가 딱 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게. 너무 추웠어요. 네. 배도 너무 고프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 추워서 결국 그 만나기로 한 데서 만났죠. 어디서 만났어요? 거의 그 마포까지 왔어요. 구기동에서 걸어서 3시간? 해가 졌어요 이미. 딱 애인을 만나서 왜 이 고생을 내가 그랬지. 갔다가 강아지 집에다 두고 혼자 갔다 왔으면 이 고생도 안 하고 편하게 따뜻하게 있을 건데 밖에 지금 3-4시간 동안 밖에 혼자 그 개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도 일찍 온 거예요. 저 때문에. 네. 그 객기를 부렸어요. 너무 춥고 배도 너무 고프고 그래서 너무 좋았죠. 설날에 이렇게 밖에서 엄청 오래 걸었어요. 하루 종일 밖에 있고. 그래서 또 따뜻한 주말에 또 산책 잠깐만 또 갔다가 와야지 했는데 네. 밥 먹으러 갈까 해서 검색해보니까 햄버거 집인데 강아지를 수제 버거집인가? 수제 버거집인데 강아지 와도 된대요. 이미 또 1시간을 또 걷고 와가지고 네. 애가 또 생각보다 가만히 잘 있었어요. 다리 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산책을 시켜야 애가 시키고 그렇구나. 카페에 가면 애가 가만히 있을 것 같다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가게 되면 좀 돌고 카페를 가면 좋겠다. 예전엔 진짜 카페 갔다가 너무 짖고 막 갑자기 짖고 애가 너무 불안해하고 하니까 제가 막 계속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안고 있거나 줄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거나 진정하고 이름 부르고. 그러니까 제가 노트북을 가져왔는데 노트북 펼치지도 못하고. 근데 그 카페는 예전에 갔던 카페는 멍푸치노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카푸치노 같은 거? 카푸치노인데 이제 강아지도 먹어도 되는 음료를 멍푸치노? 뭐 해서 그 뭐랄까 그 에스프레소 잔 같은 데다가 이렇게 조금 줘요. 네. 그거 강아지 같이 갔으니까 하나 시켜주는 거예요. 애가 그 냄새 크게 맡으면서 이제 낯설어 하거든요. 처음에는. 네. 근데 맛있게 먹으면 또 얼마나 뿌듯해요. 우리 강아지 예쁘네. 고맛에 또 그 애견 이제 요즘에 막 무인 매장 이런 데 많잖아요. 강아지 용품, 간식 파는 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가보면은 간식 코너에 개맥주, 개막걸리 이런 것도 팔아요. 음료인데 잔을 이렇게 뭐 개와인 이런 것도 팔고 그렇더라고요. 그 동물 산업이 그러니까요. 시장이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막 사료만 주면은 얘는 똑같은 것만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 그런 건 사실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강아지랑 같이 하고 싶으니까 맥주도 나만 혼자 먹으면 좀 미안하고 괜히 그러니까 맥주 하나씩 까주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강아지랑 실컷 하고 저희 그 강아지가 종이 베들링턴 테리어라는 종이에요. 이름이 어렵네. 기네. 테리어는 그래도 좀 요크셔 테리어. 그런 그 테리어 종류인데 베들링턴 지역에서 어쨌든 요크셔 테리어도 요크셔 지역에서 난 테리어. 또 뭐가 있을까? 진돗개 같은 거구나. 맞아요. 그렇대요. 러셀 테리어. 러셀 지역에서 어떤 테리어. 테리어 도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강아지들인데 그 친구도 가정 분양 받아왔어요. 걔도 아마 파양견이었던.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누렁이 강아지들 좋아하거든요. 똥개들. 시골? 네.
믹스견. 귀엽지. 시그로 자부르종 이런 애들 그냥 똥개들 좋아해요. 처음에 이제 너무 종강아지가 와가지고 족보 있어 보이는 은색 푸들같이 생긴 그 곱슬곱슬 털이 있는 강아지인데 종강아지라서 처음에는 약간 낯설었어요. 너무 귀족 같은 느낌이 막 귀족 같진 않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똥개랑은 좀 다르니까. 근데 애가 너무 프렌들리하고 사람들 너무 같이 있고 이런 것도 좋아해서 잘 때도 항상 제 옆에 살대고 자고 다리 사이에서 자거나 그리고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안으면 안겨 있어요. 얘가 너무 귀엽다. 추울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고 있고 그랬죠. 보고 싶네. 서가수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도 약간 그런 어떤 동물 같네요. 서가수가 강아지가 좋다 그랬잖아요. 고양이보다. 서가수 얘기한 걸 들으니까 강아지 같아. 저는 맞아요. 저는 개과예요. 산책하고 맞아. 냄새 맡고 사람 좋아하고. 근데 뭐 안 그런 또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 작가는 개과인 것 같아요? 고양이과인 것 같아요? 저요? 저는 개과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고양이도 아닌 것 같은. 다른 동물 또 뭐 있죠? 거북이? 거북이? 아니 또 그렇게 그러진 않는데. 아니면 도마뱀? 도마뱀 특성이 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그 수많은 릴스들이 막 생각났었어요. 아니 예전에 그 어디냐 디즈니에서 만든 건가 픽사에서 만든 거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 그거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거 보면서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게 막 동물마다 특성들이 있잖아요. 뭐 은행원인데 나무늘보인가 공무원이었나? 엄청 느리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엄청 인간 사회 같다. 저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겉모습이 똑같으니까 마치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 애니메이션처럼 사실은 다 다른 종들인 거죠. 인간들도 겉모습은 다 인간이지만 누구는 나무늘보, 누구는 강아지, 누구는 고양이, 누구는 토끼, 여우가 있었죠. 그리고 소방여우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 근데 서가수 얘기 들으니까 강아지 같다. 맞아. 그 누가 전 강아지 욕하면 화나요. 내 욕하는 것 같아. 그치, 맞아. 그럴 수 있어. 항상 집에 혼자 잘 못 있고 나가야 돼. 산책해야 돼요. 제 애인은 약간 고양이과거든요. 고양이과예요? 약간 강아지는 확실히 아니에요. 강아지도 뭐 시바 정도 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고양이에 좀 더 가까워요. 되게 예민하고 자기 영역 되게 중요하고 낯가리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거기 완전 고양이고 저는 완전 개니까 막 부비부비적거리고 막 어디 가서 치대고 막 몸으로 막 부딪히고 막 그런 걸 좋아해서 고생이 많죠. 잠깐 또 강아지 말고 뭔가 다른 인간이 아닌 생명체랑 살아본 적 있어요? 살아본 적 어릴 때 그리고 뭐 서가수 아까 어릴 때 강아지 키웠던 것처럼 저도 어릴 때 뭐 학교 앞에 병아리 토끼 같은 거 이렇게 파는 아저씨들이 있었거든요. 맞아, 500원 막 이렇게 해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아리도 한두 번 이렇게 집에 데려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원래 몸 아픈 병아리들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제대로 키운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데리고 가면 뭐. 근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결말이 기억나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그 머릿속에 그게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분명 데려왔을 텐데 뭐 어머니 아버지가 아시겠죠? 그분들의 기억 속에 그게 있겠죠. 그 수많은 병아리들. 그때는 그렇게 귀여워서 데려왔는데 애들도 잔인해. 그러니까 잔인해. 그때 생각하면 왜 그랬나 몰라. 데려와서 이렇게 조금 키우다가 책임지지도 않을 거 사라지고. 제가 토끼도 한번 데려와서 그 미니 토끼라고 해서 한 손바닥만한 귀여운 토끼들이 있어요. 그 토끼를 한 마리 데려와서 집에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 새끼 토끼랑 달라요? 미니 토끼는? 몰라요. 그러니까 미니 토끼를 하면서 팔았어요. 어떤 아저씨가. 그래서 데려와서 산책도 시켰어요.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랑 같이 나가서 토끼가 그 토끼풀 그 세잎클로버 그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데려와서 그 잔디밭에 이렇게 풀면 풀 뜯어 먹고 그래서 뭐 귀엽다 해서 키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멀리 안 가나 보다 그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도망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어느샌가 뭐 소원해졌겠죠, 제가?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키우셨겠죠? 밥 주고 뭐 똥 치우고 하면서.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생 때였어요?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엄청 울고 뭐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엄마가 죽었다. 뭐 어느 새에 죽었다. 그래서 엄청 울었는데 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누구 마당 있는 집에 줬다. 그래서 다행이네. 그래서 뭐 죽은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네. 미니가 아니라 네. 거의 뭐 팔꿈치까지 오는 게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작은 토끼를 그 애들한테 팔았나 봐. 잘 키웠나? 그 집을 잘해줬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지. 진짜 엄청 크더라고요.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나요? 그냥 흰색 토끼였어요. 오, 엄청 거대 흰색 토끼.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기억도 나고. 잘 갔네. 그래도 임자 찾아서 잘 갔네. 맞아요. 저 사실 제가 울긴 했지만 책임감은 없죠. 그냥 왜 멋대로 보내냐 뭐 그런 거니까. 그 집에서 행복했네. 그 토끼는. 제 친구가 토끼를 키우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여행 갔을 때 한번 제가 밥 주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토끼가 되게 성질이 고약해요.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걔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약간 자율 배식을 하긴 해요. 밥을 이렇게 많이 주고 알아서 먹게 하는데 얘가 조금 뭐 배가 고팠나 의사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밥그릇을 이렇게 쳐요? 몇 번 쳐. 이거 뒤집어. 밥 달라고. 그래서 야, 의사 표현 확실하네 이러면서 이제 밥 주고. 저도 예전에 햄스터도 키워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햄스터 저도 어릴 때 키워봤던. 햄스터 키우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 잘 죽고. 맞아요. 서로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맞아. 애 새끼 나면은 막 잡아먹고. 근데 그걸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 제 친구가 햄스터를 잘 키웠던 친구 한 명 있거든요. 네. 항상 따로 한 케이지에 한 마리씩 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안 넣고. 같이 키우지 않고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공격적으로 변해서 케이지 하나당 한 마리씩 넣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또 햄스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도 있고 거기서 맞아. 막 이렇게 막 정보도 주고받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키워서 그렇다 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어렸을 때 햄스터 키우긴 키웠는데 얘가 탈출을 했어요 집에서. 자주 그런다고 하던데. 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인터넷에 보면은 어떻게 잡는지 나와 있어요. 밤에 어디 분명히 뭐 TV 장 밑에나 어두운 데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걔가 좋아하는 간식을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놓으래요 하나씩. 그럼 먹으면서 나오라고. 근데 걔를 못 잡겠는 거예요. 쥐잖아요. 맨손으로 못 잡겠어가지고 엄청 호들갑을 막 떨면서. 귀엽잖아요. 왜. 근데 그때 뭔가 안 잡아봤고 그래서 막 그 고무장갑 껴가지고 걔 난리를 한번 걔 잡겠다고 그렇게 키웠었는데 추석 때 좀 얘를 두고 오래 비워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때 저희 아파트였는데 1층이었어가지고 마당이 있었거든요. 아빠가 우리 아빠도 참 잔인해. 얘 풀어주자고. 바깥에? 이게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 어디 가서 죽었겠지 뭐. 뭐 고양이한테 잡아먹고. 근데 그때는 그래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케이지에 있는 것보다 자연으로 이게 좋겠지. 잔인해. 참 인간이랑은 참 잔인해. 그러니까 아무튼 동물이랑 같이 지내시는 분들을 대단하다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 특성이 많이 다른데 다 돌보고. 저희 엄마한테 강아지도 이렇게 힘든데 애는 어떻게 키웠냐고. 근데 엄마가 공감을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그래 맞아 고생했다 힘들었겠다. 근데 애기는 훨씬 더 행복해 이러면서 제가 자칫 포기할까봐 혹시 임신과 출산을 포기할까봐 그렇게 응원을 한 번 더 해주시고. 근데 그런 존재가 일상에 들어오면 그냥 삶이 진짜 바뀌는 거 같네요. 강아지도 그렇고 완전히 그 애 중심으로 뭔가 삶이 재편되니까. 맞아. 움직일 때도 그렇고 계속 이제 신경 쓰고 하는 게 되게 감각이 새로웠어요. 제가 어떤 관습적으로 생각이나 행동했던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어떻게 배려하거나 고려해가지고 이제 맞춰야 되는 거니까 되게 신기했었고. 뭐 동물 얘기가 지금 막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동물원 가면은 참 그게 그냥 되게 신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무료 동물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대구에 여행을 갔다가. 근데 그 무료 동물원은 사실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인지는 없었어요. 그게 막 얼마나 열악하고 이런 인지는 없었는데 어떤 큰 새장에 독수리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 독수리의 눈빛을 보고 동물원을 못 가겠더라고요. 왜? 정말 사람만한 독수리였어요. 엄청 크네요. 엄청 큰 독수리였어요. 아마 날개까지 폈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근데 새장도 너무 작고 있는데 애가 털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 눈이 정말 영혼을 잃어버린 듯한 그 눈. 너무 뭔가 마음이 아팠어서 그 이후로 안 가요? 그 이후로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들의 뭔가 어떤 그 정형행동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곳을 계속 반복하면서 같은 행동을 하는 것들이나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까. 돌고래도 엄청 되게 오랜 기간 엄청 넓은 지역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동물들인데 작은 데다가 아이고. 그럼 개선이 돼야죠. 그런 동물원에 대한 논란이 사실 있으니까 계속. 근데 뭐 교육적인 목적에서 뭔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측도 있고 그러면 좀 잘 돌봐야지 사실. 좋은 환경에서. 다큐 영화를 본 게 있었는데 그게 제목이 생추어리예요. 생추어리가 그러니까 어떤 동물 보호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다치거나 뭔가 회복이 필요한 그런 동물들. 우리나라에 생추어리가 없대요. 그 뭐 새벽이 생추어리 그거는 이제 그 동물 한 마리만을 위한 공간만 있는 거. 사실 생추어리라는 공간은 없대요. 되게 회복을 기다려주고 그런 어떤 관람의 목적이 아닌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이제 만들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다큐 영화였거든요. 우리나라 영화고. 거기 이제 수의사 분들이랑 동물원에 있는 수의사 분들이랑 야생 동물 구조하는 분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 웅담 채취 때문에 곰 사육장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래서 그 곰들을 가끔 가가지고 이제 돌봐주고 이제 하는데 얘가 몸이 엄청 안 좋은가? 그래서 수술을 할까 말까 이제 여러 수의사들이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이 수의사들 일단 모두 기본적으로 그 동물들에 대한 사유가 되게 있으신 분들인 거죠. 그 곰에 대해서 의견이 막 갈렸었는데 그래도 얘가 지금 수술하면 살 수는 있는 상태고 우리가 최선을 다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저기야 살아서 뭐하냐. 살아서 뭐하냐까지는 아니고 사실 그 자연의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 수술시켜준다는 거는 얘네한테는 없는 일인 거예요. 동물들한테? 네,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자기 영문도 모르게 수술을 당하고 회복을 위해서는 모르니까 계속 마취를 해놓고 계속 잠을 재워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고통도 얘네가 어쨌든 감내를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덜 고통에서 빨리 해방시켜주는 게 더 좋지 않냐. 이 의견이 되게 팽팽. 그러게 엄청 어려운 문제다. 그렇죠. 너무 어렵죠. 인간들한테도 사실 어려운데 수술에 대한 그런 논의가 많은데. 근데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거나 어쨌든 본인이 의사가 없는 경우에서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동물은 또 다른 맥락이 있는 거니까 자연 상태의 어떤. 그리고 고라니나 이런 고라니가 엄청 많이 죽어요. 죽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고라니 되게 많잖아요. 네, 한국에 많잖아요. 로드킬도 당하고 뭐 수로에 빠져서 못 올라가서 굶어 죽기도 하고. 그 야생 구조하는 데서 고라니가 제일 많았어요. 고라니가 또 작지 않으니까. 네. 근데 고라니가 한번 또 다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뒷다리를 아예 다 잘라냈어요. 근데 그 동물들은 또 그런 게 있대요. 자기가 탈락된 그 뭔가 장애가 생기거나 신체 일부분이 뭔가 소실이 되더라도 그냥 그거에 맞춰서 적응을 하고 해서 걔는 다리 하나가 없어도 그냥 살아? 생추어리 같은 데서 잘 적응하고 바로 야생으로 다리 하나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걔는 그냥 다시 내보내요. 근데 물론 회복이 어려워서 다시 야생으로 못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적응이 되게 빠른 편이래요. 그래서 막 해주고 그 영화 보고 되게 신선했어요. 새들도 되게 버려진 전깃줄 같은 거에 막 새들이 막 감겨가지고 막 이렇게 잘리고 그런 것도 그런 사고들도 있었고 우리가 사실 인간들만 많이 봐서 그런데
새들도 진짜 도시에도 많고 맞아요. 뭐 개나 뭐 고양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뭔가 어떤 같이 사는 비인간 동물들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동식물들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를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홍대천 산책할 때 그런 큰 새들이 이 도시에 있다는 게 되게 당연하면서도 되게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산책하는 게 그런 의미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새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산에 갈 때도 네. 딱따구리 새들 소리도 막 듣고 뭐. 저도 남해 살 때 등산하면 이렇게 딱딱딱 소리가 나요. 맞아요. 진짜 뭐 망치로 치는 것 같아요. 어디 뭐 이렇게 끌 같은 걸로 망치 딱딱딱 치는 거 뭔 소리야? 보면 딱따구리가 막 머리 흔들고 있고. 맞아. 재밌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로 그런 것들에도 좀 관심 갖고 뭐랄까 그런 감수성들을 계속 쓰는 너무 막 여기 당장에 이런 것들로 막 몰두하지 않고 이번에 강아지랑 지내면서 그런 것들 좀 시야를 좀 많이 확장시킬 수 있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동물권이나 이런 것도 저도 관심 있었는데 공부나 이런 거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공부해보고 싶고 뭔가 세상의 호기심이 그래서 확실히 강아지과가 맞는 것 같네요. 아니 제가 그 대학생 때 학교에서 나와서 저취집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 뒤편으로 약간 산이라고 하긴 좀 언덕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한밤중에 이제 술 먹고 가는 길이었나? 네. 뭐 아무튼 집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두웠어요. 어두웠는데 그 숲을 속을 제가 싹 보니까 눈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네. 그래서 고양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너구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야생 너구리가 있네? 라는 생각을 그때 저희 처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애들한테 하고 다니면 너구리가 어딨냐고 다들 그런 거. 내가 본 게 너구리가 맞는데 근데 의심도 하긴 했어요. 저기 너구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우리 주변에 야생 동물들이 좀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좀 신기했다. 야생 너구리를 태어나서 처음 본 거라서 귀엽기도 하고 뭔가. 저 여기 앞에 천 있잖아요. 네. 여기도 혼자 산책하다가 수로 같은 데서 네. 나가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지에서 봤어요. 되게 큰 거북이가 자란지 거북인지 근데 약간 버린 것 같은. 누가? 그래서 그걸 신고할까 말까 했었는데 그냥 저는 외면했어요. 저는 사실 그럴 때 잘 외면하거든요. 마음 붙이면 마음 아프니까 바로 이렇게 그런 편이긴 한데 그런 것도 봤었고 예전에 일 끝나고 앞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디서 또 바스락바스락해요. 저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수달? 수달이 아니라 미어캣? 걔도 길 잃은 애였던 것 같아요. 미어캣도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네. 그래요? 네. 근데 미어캣이었는지 뭐 비슷한 종의 뭔가일 수도 있죠.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한강에도 수달이 한강 물이 더러워서 안 살 것 같은데 영국 갔을 때 영국에서도 막 동물이 지나다니는 게 당연히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영국은 길 여우가 다녀요. 여우가 진짜 많아요. 진짜? 런던에. 신기하다. 밤에 막 여우가 막 여우? 신기해요. 길여우예요, 길여우. 아니요, 뭔가? 뭐 진행 알아서 잘 피해 다니지 않을까요? 막 음식 먹고 뭐. 고양이처럼 사는 것 같긴 했어요, 걔네들. 저도 언젠가는 강아지랑 같이 지낼 것 같아요. 지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 너무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 아직은 한 근 10년은 같이 못 살지 않을까. 혹시 주변에 강아지 맡기실 분 있으면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산책 많이 다닐 수 있어요. 3시간씩. 3시간씩. 좋네요. 네. 재밌네요. 강아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또 떠들어 봤네요. 네. 다음 편에는 제가 약간 저희 술안주니까 또 술 얘기? 술과 안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좋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술과 안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술 1, 2, 안주 1, 2 약간 이렇게 좀 긴 버전으로 해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아까 혹시 뭐 다음에 뭔가 할 얘기? 네. 제가 요즘 거의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서 할 얘기? 네. 아니면 뭐 영화나 혹시 서브스탠스 봤어요? 내일 보러 가려고. 그래요? 네. 나는 못 볼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 뭐 약간 그런 별로 안 좋아하죠. 무서워하고 너무 오래 남아가지고. 근데 저는 뭔 영화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봤던 친구가 꼭 극장에서 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 볼게. 그 친구도 영화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아무튼 보러 가야지 생각을 하다가 그 내리기 전에 되게 고어하대요. 그래요? 네. 고어도 약하거든요. 고어. 액션엔 괜찮거든요. 액션 막 손 잘리고 부셔지고 막 이렇게 깔아 뭉개고 이런 거 괜찮은데 고어는 좀 힘들어요. 아니 예전에 하작가랑 그때 와 살인마제 계집. 와 진짜 라스 폰 트리의 영화는 힘들죠. 좀 몰랐죠 그런 거. 근데 살인마제 계집이 특히 좀 그 고어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고. 그걸 봐서 그때 봤던 그 고어한 장면들이 전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해요. 그 막 고정시켜. 그래서 서브스탠스 못 볼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난 몰라. 뭔 영화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개 좀 봤거든요. 컷들을. 아 그래요? 근데 막 그러니까 어쨌든 보기 쉽지 않다. 인체에 대한 뭔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못 볼 것 같아요. 한번 갔다 와서 나중에 그 영화 얘기해 주시고. 그거 영화가 재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더 폴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 아세요? 그거 봤어요? 그 영화 예전에 아마 좀 띄엄띄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제가 그 고1 때 한국에 개봉했는데 제가 중2 때부터 영화 보는 걸 좋아했어요. 중2, 중3, 고1 뭐 이렇게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걸 좋아했는데 그 더 폴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이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봤는데 제가 김포 사람이라 김포에 상영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있나 해서 봤는데 그 이대 아트하우스 모모 거기에서 상영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고1 때 혼자 거기 가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재밌게 봤던 낭만이다 기억이. 그거. 그러니까요. 이대 영화관. 그 김포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냥 동네에서 지내고 했는데 막 서울 여행하고 영화 보고 했는데 재개봉을 했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다시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년 가까이 돼가네. 그러게요. 그래서 뭐 영화 얘기해도 좋겠다. 네, 오늘도 열심히 떠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방송인 같네. 왜 뭐가? 방송인들의 멘트 같았어. 마지막 멘트가. 감사합니다. 안녕.